자, 그러면 저희가 셀코 부동산 라이브 핫3를 만들어 봤으니까 3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네. 수억씩 내린 집값에도 중산층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100채 중 2.5채라는 기사가 나 있어서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 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내 집 마련 가능성이 가장 컸던 7년 전 대비해서 1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 재고량은 올해 3분기 3만 4천 가구로 지난 2015년 1분기 서울 아파트 재고량 62만 2천 채에 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울한 분석인데 지금 매매도 안 되고, 그죠? 네. 그게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사는 건 아니겠다 싶은 거고, 또 하나 사고 싶어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내가 대출해서 어차피 사는 건데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지금 아파트 가격,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이 일단 트리거가 됐죠. 그런데 그보다 그 전에 사실 그 너무나 값이 급격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미친 집값이다라고 했는데 그 미친 집값처럼 뛰어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까지 이제 겹친 거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고, 아마 저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집값 오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 발표는 뭐 몇 % 올랐다고 했지만 우리가 체감할 때는 2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몇 퍼센트라고 하면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아파트의 거래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뭐 0.2% 올랐습니다. 체감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동네 집값은 분명히 뭐 7억에서 10억으로 뛰었는데 뭐 0.2% 올랐대. 이거 체감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얘기가 그 정도로 2배씩 올랐는데 지금 떨어진 거 보면 한 3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5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10억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 15억이 됐는데 이제 경우 뭐 3억, 4억 떨어진 게 떨어진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출발한다고 따지면 떨어진 건 맞는데 앞으로 떨어질 그 폭이 좀 남아 있다 아직까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집을 구입할 때 구매력이 있으려면 글쎄 그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각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때 두 가지 지수가 필요해요.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CPI보다는 좀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이게 값이 뛰는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본다면 그런 좀 지수들을 그동안 뛰지 않았을 때 가격과 비교해서 보면 이 가격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가격을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사실 CPI 이전에도 먼저 선행돼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금리 폭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이 뭐 얼마가 적정 가격이냐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게 개인별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도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 한번 따져보죠. 왜냐하면 2010년도인가 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평탄하다가 그러다가 2021년에 빠박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지금 꺼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2020년 수준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2018년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2021년 뭐 여름 정도쯤으로 가는 것이냐. 21년 여름으로 가면 뭐 살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도 엄청 올라 있는 거죠. 작년 여름이니까 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을 테고, 뭐 어떤 분들은 17년도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8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15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15년까지로 간다면 좀 우리 경제가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7년 정도 가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따지는 PIR이라고 있는데요. 이 PIR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내 소득을 다 올인해서 10년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구매
그 유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PIR의 경우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네. 뭐 일본 동경의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PIR이 13이에요. 어. 근데 우리 서울의 경우는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평균치니까 15가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많이 지켜봐요. 그거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데 강남은 30이 훨씬 넘습니다. 네. 30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소득을 다 저축을 해서 30년을 모아야 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의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모은다라고 가정하면 60년이 걸리죠. 근데 소득의 50% 저축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못하죠. 뭐 아이들 키울래야 뭐 할래야 사실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엄두가 안 나죠. 그럼 뭐 3분의 1만 저축한다. 그것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이제 90년 걸리는 거고. 100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집을 사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고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자식들만 거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은마 아파트의 경우가 네. 재건축에 성공하면 아이유가 이제 올로 가수가 돼가지고 축하 공연 온다는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집값의 버블이 강하다. 소득 대비 과한 집값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막 지금 뭐 패스트트랙해서 신통기획하고 막 그래도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조차도 지금 건설하고 뭐하고 하려면 7년에서 10년 있다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지금 이제 그 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경제하고 주식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 PBR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PR, PBR하고 똑같죠.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 휴업 11월 실거래 10건뿐이라는 이데일리 1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엊그제 기사네요. 강남에서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자 이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중개도 하지 못하는 중개업소가 허다한 상황이다. 강남구 중개업소는 지난달 개업 25개, 폐업 32개, 휴업 1개소를 기록했다. 야, 강남 불패라고 그랬는데 강남도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고, 팔고가 이렇게 맞아야 되지만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강남은 거의 이렇다고 그래요. 아니요, 파는 사람은 꽤 있는데 꽤 있어요. 팔려고 은근히 내놓죠 지금. 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압구정동인가 청담동에서는 그 계약금 3억을 걸었어요. 네. 그랬다가 집값이 더 내려가니까 3억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3억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27억이면 그냥 사면 되는데 27억보다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25억, 22억 내려가면 3억 포기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남도 자꾸 불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조사를 다 했더니 그동안 뭐 금융위기 때나 IMF 때 강남도 50% 폭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때 있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강남이 더 오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강남 불패라는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갑오경장 이후에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임진왜란 이후에 떨어진 적이 있느냐? 맞잖아요. 네. 어차피 계속해서 집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했죠. 그걸 가지고 뭐 불패다라고 말하면 뭐 세상 어디에 불패 아닌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 지역이 불패다. 전체 불패다 그냥. 강남도 근데 강남이 완패. 조금 더 오를 뿐이다. 그렇지. 아, 역시 우리 형님.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으셨구나.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 예. 아, 우리 표 대표님은 직접 현장에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네. 임장 다니시고 다 할 텐데 서울 아파트 곳곳의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벌합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는 안 떨어졌어요. 네.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그 단지가 작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21년도에 거래된 가격으로 부동산이 어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잠실 같은 데나 서울의 경우도 저 동탄 같은 데 가면 거의 지금 뭐 최고가 대비로 따지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 많이 떨어졌다. 물론 2017년도의 가격보다는 그래도 올라 있는 가격이지만 뭐 안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서울의 경우 제가 엊그저께도 강남 그 대치도 그 개포동을 갔다 왔는데 뭐 아까 그 말씀하시기에 뭐 개업한 곳이 25개. 그 개업만 했지 거의 뭐 그냥
그냥 계정 휴업 상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요즘 농담으로 놀고 있냐 이렇게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면서 서로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강남 쪽에서도 강남 쪽으로 분류가 되는 송파 이쪽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송파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송파가 지금 더 유독 그 관심을 받는 이유는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같은 거. 그렇죠. 헬리오시티 뭐 우리 그 흔한 말로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엘르,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종합운동장 그 주변. 거기가 다 대단지예요. 원래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자식 많은 집에 뭐 계속 뭐 문제 있다고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되는 양이 한두 개가 더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기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거래가 멸종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 대책이 지금 좀 나왔잖아요. 부동산이 경착륙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책을 몇 가지 이제 내고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오면서 매물을 걷어들인 곳들도 많이 눈에 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이제 김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하철 5호선의 연장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로 내놨다가 어차피 팔리지도 않으니까 에이 안 팔어 하고 그냥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하철 5호선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매물로 걷어들였다 이런 기사가 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해서 걷어들인다기보다 아마 안 팔리니까 그냥 걷어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래도 서울 곳곳에 그 수도권 곳곳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이 출렁거리지는 않지 않아요? 그것도 오산이고요. 왜냐하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너무 고가로 지금 개발 호재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우리 소득 대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냥 원래 17년도, 16년도의 가격이라면 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달려들겠죠. 그런데 지금은 21년도의 가격에 준하는 정도로 개발 호재를 자꾸 꿈꾸고 있으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 서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외곽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중앙까지 떨어져. 이 중앙이라는 얘기는 이제 강남 쪽 얘기인데 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 하락은 거의 정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지 떨어지면 그때가 정점이다. 그러면 강남은 떨어지자마자 다시 반등하나요?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최소 3, 4년, 4, 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4, 5년 동안 거래되는 것들을 본다면 그때가 뭐 이제 하락의 끝이다 이게 아니고 어쩌면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거기부터 다시 오를지언정. 그렇죠. 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점은 아니다.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말 이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려면 거래량도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으로는 완벽하게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이제 급하신 분들이 먼저 급매로 매도를 하게 되고 또 많이 싸졌네 라고 해서 급하게 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가 조금이나마 되는 건데 하락된 거래로 거래량이 터져주면 그때가 진짜 하락이다. 지금은 하락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다들 우리 흔한 말로 금리로 인해서 움츠려들었다. 시작한 거다. 시작이죠 이제. 시작.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일반 분양 나서는 둔촌 주공 무난하게 청약 흥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역대급 물량인데다가 실수요자들이 기다려온 분양인 만큼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둘 것으로 입을 모은다. 여전히 서울 핵심지 일대로는 수요가 상당하고 특히 둔촌 주공은 강남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5일부터 둔촌 주공 분양이 시작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마 뭐 1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것이다. 근데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 이제 받아서 과연
실제적으로 저걸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좀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 현금을 갖지 않으면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작은 평형은 대출이 되지만 또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84제곱미터의 경우는 대출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한 14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예. 되는데요. 그러려면 14억짜리 현재 아파트를 내 아파트를 팔고 절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또 팔려야 또 이게 중도금도 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안 팔려요. 그런데 현금 14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서울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보통 자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순자산. 네. 그러니까 자산에서 빚을 빼고 나면 순자산이 되잖아요. 네. 순자산 중에 10억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일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일까? 한 10%? 안 됩니다. 안 돼요? 5% 정도 됩니다. 5%.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이 둔촌주공의 아파트가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면 앞으로의 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 시장도 줄줄이죠, 줄줄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뭐라고 감히 이건 미분양이다. 이건 완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걸 기다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있습니다. 그 둔촌 주공 분양이 근데 까다로운 조건들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전매 제한이 8년이고 실거주가 2년이에요. 그리고 재당첨 금지가 전에 나왔던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10년이에요. 재당첨 금지가.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지금 현금이 14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위치가 워낙에 좋고 대단지고 해서 댐비기 많이 댐빌 것이다. 근데 댐벼서 당첨이 됐다. 예. 그랬을 때 실제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는 이제 좀 의문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잖아요. 그 미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청약을 하려면 10년 동안 금지예요. 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청약은 좀 무난하게들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완판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안티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그 주방과 주방의 거리가 동간의 거리가 2.6m 뭐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주방 비우 이래서 비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뭐 음식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재용이 형 거기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소금 필요하고 던지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따닥따닥 줬지? 이제 용적률 따져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 시내 저런 아파트가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뭐 지금 강남권의 최고의 아파트라고 하는 원베일리도 제가 현장 가봤더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뭐 거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 다다수가 다닥다닥이에요. 이제 동간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여의도의 그 어떤 그 오피스텔 건물도 예전에 MBC 땅에 네네 거기 짓는 거. 그것도 빽빽해요. 벽 타고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겠어. 진짜 그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용적률 때문에 이제 도시가 점점 고층화되면서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향후 10년 안쪽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의 도로는 뻔하지 않습니까? 주택을 다 까고 도로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높이만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결과론적으로 나중엔 정말 사람 살기 어려워진 도시가 될 수 있죠. 뭐 1km 차 타고 이동하려면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뭐 둔촌 주공 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 거 이거 분양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뭐 사실 분양 자체가 분양을 했다가도 계약 안 할래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지금 저 반포에 그 생활용 숙박시설인가 하나 줬어요. 거기가 10%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미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로 분양을 했거든요. 고가로 분양할 때는 완판을 했어요. 그때 너도나도 그걸 사면 다 오르는 줄 알았거든. 그 위치가 반포인데도. 예, 그 반포 소방서 옆에 있잖아요. 그거 자리 좋은데. 좋은데. 근데도 지금 미계약분으로 계약 안 할래. 이거 잘못됐어. 라고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비싸고 거기가 단지가 크진 않잖아요. 조그맣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소형 평수로 이제 그 옆에 반포의 비싼 아파트들을 견주어서 이제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반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물량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입주하려고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건 그 반포나 강남 일대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땅을 사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개발사들이. 거긴 지금 PF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PF 요즘 힘들죠. 이제 PF가 안 되면 이건 뭐 우리 셀코 TV에 나왔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이제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땅이 좀 더 싸질 수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도 은근히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되고 있죠. 자, 오늘 셀코 TV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는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편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형님께서 워낙 또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존경합니다. 예. 아,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또 즐겁네요. 예. 함께 해주신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